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교통정보 듣고 시작하죠.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성산램프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전 시간부터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홍제램프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평소 월요일에 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홍지문터널 부근에서만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대략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양화대교부터 성수대교 쪽으로 조금 더 긴 구간에서 밀리는데 이 구간 지나는 데는 대략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동문화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부터 성동교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 1교부터 노원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이 펜텍 얘기부터 해보죠. 이 펜텍, 이 벤처 성공 신화 아니었습니까? 아, 그럼요. 예. 네. 근데 이게 네.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급박합니다. 이제 펜텍은 지난 2월 달부터 워크아웃 상태입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 상태인데, 예. 이제 내일요, 이 8일 상황에 따라서 펜텍이라는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법정 관리를 아예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현재 관건은 이제 국내 이동통신 3사들이 펜텍 회생에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 어디까지 참가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SK텔레콤, KT, LG, U+ 등 이 빅3라고 부르죠. 이 통사들이 펜텍의 채권 단위 요구한 1,8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출자 전환, 이걸 수용하지 않는다면 펜텍은 법정 관리에 돌입하게 되고 매각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은 이제 산업은행 같은 펜텍의 기존 채권단에서 이통 3사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통 3사가 이게 공이 넘어간 지가 한 3, 4일, 5일 됐는데 아직까지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쯤에는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이제 최종일이기 때문입니다. 1,800억. 야, 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하지만, 네. 이거 요구하는 이동통신 3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돈을 수조 원씩 버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CF 같은 마케팅에 뭐 수조 원씩 그냥 팍팍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CF 보시면 알겠지만 탑스타들만 이통 3사 CF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인데 이 1,800억 이거 출자 전환 못 해주냐 이런 이제 비난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통 3사들은 이게 그냥 1,800억에서 끝나는 거면은 우리가 출자 전환 해주겠다. 하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다 이런 겁니다. 이 출자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 자신이 갖고 있는 채권을요 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돈을 그냥 투자라고 할게. 그 대신 나한테 주식으로 줘. 이게 이제 출자 전환인데요. 그럼 당연히 펜텍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빚이었던 게 투자금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빚 부담이 불어서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신사들은 어떤 이게 상황이 되는 거냐면 출자 전환을 하면 이게 채권자에서 주주가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추가 수혈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런 건데 앞으로도 이 추가 수혈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통신사들이 펜텍에 갖고 있는 채권들도 대부분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이 뭐냐면은 제조기 단말사들, 뭐 삼성이니 LG니 펜텍이니 이런 것들을 이 보조금을 통신사들한테 같이 줍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펜텍은 안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매출 채권으로 잡아 있는 건데 앞으로도 펜텍이 계속 이거를 바꿔주면은 많이 팔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보조금이 계속 그 빚으로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투자금으로 쌓이기 때문에 1,800억이라는 돈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이제 그런데 현 구조상 보면은 이제 뭐 삼성, LG 스마트폰이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펜텍이 잘 팔릴 가능성도 낮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들은 그냥 여기서 상황을 끝내고 싶은데 이제 여론의 눈치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 지금 이제 전국 휴대전화 판매상들도
압박을 좀 하고 있어요. 이통사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 판매상들은 우리도 장려금 일부 안 받을 게다. 그러니까 이동통신 너네들도 출자 전환하면서 펜텍 살리기에 동참하자.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동통신 3사들은 뭐 전혀 지금 어떤 언급이나 이런 입장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펜텍의 기술력이 상당한데 이렇게 되면은 벤처 성공 신화가 무너지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매각이 되면 중국 쪽에 또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네. 어, 이게 이제 펜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LG에 이어서 이제 3대 스마트폰 제조사고요. 뭐 브랜드 말씀드려도 될 때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요. 청취자분들. 스카이, 베가. 이 기술력에서는 그렇게 비판도 없고 오히려 칭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펜텍의 기술력을 세계가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자본 싸움에 많이 밀렸고 또 스마트폰이 급격히 성장하다가 지금 정체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 LG, 1, 2 한 곳들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펜텍이 이런 위기에 빠졌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펜텍이 없어진다. 이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이동통신사들이 갑 중에 갑입니다. 네. 삼성, LG 뭐 펜텍 거느리면서 보조금 받으면서 했는데 이렇게 펜텍이 사라지게 되고 삼성, LG만 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의 제조사들이 제공하던 판매 보조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사들도 오히려 펜텍을 살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펜텍이 법정 관리 거쳐서 팔리게 되면 제3지에 팔리게 되면 거의 중국 업체들한테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훗날 스마트폰 시장, 특히 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중국에게 내지는 빌미가 됩니다. 그런 비판을 이 통사들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좀 좋은 결정 내렸으면 하는 바랍니다. 실은 이런 걸 정부가 이럴 때 좀 나서야 되는데 정부는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골치가 아픈 문제라 정부는 쏙 빠져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알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오늘 중에 반가운 소식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화를 없애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점점 더 희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5년 전에 일어났던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바로 지난 주말에도 KBS 추정 60분이 다룬 바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또 새로운 기억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구의 한 골목에서 6살 어린이가 황산 테러를 당해서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사건 49일 만에 안타깝게 숨을 거둔 사건입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이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공소시효가 바로 오늘 만료되는 날이었는데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공소시효 3일 앞둔 시점에서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 신청 내면서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됐습니다. 앞으로 3달 남았습니다. 공소시효가 3달 연장된 겁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할 텐데요. 자, 그때 피해를 입은 어린이 태완군의 어머니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재정 신청을 내신 거죠? 네. 재정 신청을 언제 내셨죠? 금요일 날이요. 금요일 날이요? 지난주 금요일 7월 4일. 7월 4일 날 재정 신청을 내셔서 그날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가요? 저희가 굉장히 급박하게 했고요. 예. 다행히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재정 신청이 완전히 접수가 됐어요. 그 아슬아슬하게 접수가 됐다라는 사실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검찰이나 경찰들 자체도 네. 실제로 이 범인을 다시 한번 꼭 잡아야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말입니다. 재수사가 착수가 돼 있는 상태죠? 네, 재수사를 한 지도 7개월이 넘었죠. 7개월이요? 네, 재수사 저희가 시작을 한 게 작년 12월 3일부터예요. 재수사 청문회 받아들여진 게 저희가 재수사 촉구
청원을 11월 28일 날 넣고요. 12월 3일 날 그 재수사 청원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 재수사가 된 거고. 지금 그래서 재수사의 성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효과가 없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거고. 저희가 원하는 의혹들이나 의문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짜 저희들은 납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재수사를 청원을 할 때도 태안이가 말하는 그 용의자가 아니라면 아닌 것을 밝혀달라는 거였거든요. 예. 우리는 태안이가 분명히 그 사람이 골목길에서 봤고 태안이가 뜨거웠을 때 그 사람이 불렀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문 사항들을 밝혀달라는 거였거든요. 저도 그 추정 60분을 봤습니다. 네. 추정 60분 KBS 측에서 12명의 전문가로 하여금 태완군의 이 육성 진술을 분석하게 했는데, 그죠? 네. 네. 그 결과는 태완군이 모두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을 얘기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결론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그러한 의견 진술서가 지금 7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재수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가 경찰에 들었는 다른 태안이 진술 분석에서 그러니까 태안이한테 뜨거운 물을 부었는 사람을 태안이가 지칭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진술 분석 결과에 특정할 수 없다 하는 이 말 한마디만 저희가 받았어요. 글쎄요, 상식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네. 실제로 그 골목길에서 태완이가 봤다는 아저씨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건 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저씨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그 검은 비닐봉지, 근데 옛날 경찰들은 검은 비닐봉지엔 황산이 못 들어간다. 황산을 못 담는다. 근데 실제로 KBS 측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그 검은 비닐봉지에 그냥 황산을 담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태완군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 용의자 한 사람밖에 없고 딴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증거제일주의랍니다. 그래서 직접 뿌렸다, 봤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어머님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태완군이 지목한 용의자의 신발에서 황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죠. 다른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신발은요. 본인이 처음에는 그 신발을 신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슬리퍼를 신었다고 했는데 예. 목격자들이 다른 목격자가 그 사람이 구두를 신은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다가 그 신발을 수거해서 조사해달라, 옷을 수거해서 조사해달라 이런 과정 끝에 사고가 5월 20일 날 났으면 9월 달이 돼서야 그거를 국가수에 제출을 하게 된 거예요. 제출한 결과 본인이 신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구두에 황산이 다량 묻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본인은 거기에 황산이 왜 묻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상식으로 얘기했을 때 태완군이 봤다라는 남자가 그 남자 한 사람뿐이고 바로 그 사람의 신발에서 황산이 묻어 있는데 이거를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그런 게 증거 말고 뭐 어떻게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직접적인 거, 물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물정적인 증거 중에 제일 큰 게 그 황산이 묻은 신발인데 이것도 너무나 황당한 게 그 국가수 결과를 보면은 옷하고 황산하고 같이 뭉쳐서 제출이 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발에 묻은 황산에 대해서 그래서 묻었는 거지 입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 생각은 뭔가 하면은
사고 당시에 옷에 묻었는 황산이, 그러니까 태안이를 안고 가서 그 사람은 옷에 황산이 묻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황산이 가루가 아니고 수분이잖아요. 근데 예. 5월 20일 당시에 이게 제출된 게 아니고 적어도 9월 달이면 3개월이 지난, 3,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제출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그 국가수에서는 신발하고 황산하고 같이 뭉쳐서 와서 신발에 황산이 묻었을 그걸 배제할 수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3개월이 지난 상태면 옷에 묻어있는 황산은 다 말랐단 말이에요. 말랐는 상황에 같이 보낸다고 한들 신발에 묻으면 대체 얼마나 많이 묻길래 그 신발에 묻어있는 황산에 대해서 그렇게 입증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는지 그게 저희가 답답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용인선상에 있는 남자가 자신은 가게 안에서 그 비명소리, 태왕군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실험을 해본 결과 그 사람이 있었다는 가게와 태왕군의 비명소리, 태왕군이 비명소리 지르는 지역, 이 두 지역 간에 있어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결론이 그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수사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재수사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그냥 단순히 태안이가 불렀다 하는 거 봤다는 게 이게 안 되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일단은 제가 볼 구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TBS에서 방송이 됐기 때문에 추정 60분에서 1시간 동안 1시간 넘게 방송이 됐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반향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반향이라는 게 여론을 통해 가지고 확산이 되면은요, 제가 볼 때에는 검찰이나 이런 쪽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기 잃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언론과 여론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재정신청이나 재수사가 힘들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언론의 힘이라는 게 사실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언론이 아마 계속 관심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고마운 게 아니고요. 이 땅의 부모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그 아드님을 위해서도 꼭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꼭 그래야 되죠.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는 우리가 억울한 줄 알았어요. 자식 잃은 부모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억울한 게 아니고 태안이가 억울한 거예요. 그냥 아파서 간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갔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 태안이 만날 때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요, 이 문제는 이 땅의 부모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부모들이 절대로 태환이를 그냥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용기를 가지시고, 이 문제 끝까지 추적하셔서 범인 반드시 잡게 만드시고 또 저희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15년 전 황산 테러로 목숨을 잃은 태왕군의 어머니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신율의 출발에서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전원회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B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매주 월요일 4부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정치 한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급거북길을 당신과 자동차에게 어두된 청울이 되지 않도록. 한국 타이어는 제대로 방향 잡는 법을 알고 있다.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이리스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 타이어. 황태순, 박상병의 정치 한판. 예,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황태순, 박상변 두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동작을이 지금 이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냥 이 주목을 이렇게 받아요.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기동민, 허동준. 그죠? 두 분 다 동자가 들어가네요, 가운데. 그렇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동작을의 동자인가 보죠. 아, 동자. 아침부터 춥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데 뭐 좀 추워져도 상관없어요. 애청자분들을 좀 생각하고 발언을 좀 하세요. 아니, 아침 너무 감각이 조선- 일치월장하셔. 예,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예. 아주 재밌는 헤드라인이 하나 떴어요. 정치면에. 안철수, 김한길한테 당한 것 같다. 이 코트 해갖고 이렇게 인용표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 측근들한테 내가 한마디도 이번에 김한길 대표한테 당한 것 같다. 왜냐하니까 당초 동작을에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그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금태섭 변호사, 금태섭 대변인을 갖다가 전략 공천 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영식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해서 정세균 상임 고문 등 의원 등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스텝이 꼬였을 때 김한길 대표가 슬쩍 제안한 것이 뭐냐니까 이 광주 광산에서 뛰고 있던 기동민, 이 박원순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박원순 바로 이번 육사 지방선거 때도 보면 정무 부시장 그만두고 최측근으로서 그렇죠. 캠프를 꾸려나갔죠. 참모장이에요, 사실은. 그 기동민 기동민 전 정무 부시장을 갖다가 심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될까? 지금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 동작을의 문제도 문제지만 저 광주에서 천정배 전 장관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뭐 1타 3피라고 하나요? 뭐 이런 어떤 효과를 누리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욕을 갖다가 거의 다 먹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 쪽에서 아무래도 김한길 대표한테 당할 것 같다. 근데 안철수 대표 측이 굉장히 그걸 빨리 알아차리네요. 좀 달라진 점이에요. 아니, 이제 알면 어떻게 정치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교수는 좀 이제 알았냐 이거 좀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이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은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아예 탈당하시라 그랬어요. 바보도 아니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예 탈당을 해서 정치 모르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제3의 깃발을 다시 세워라. 시험도 안 늦었다 저는 얘기할 정도면 이거 뭡니까 이게? 저는 안철수 대표 쪽에서 정치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 자신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점점 당연히 입지를 강화시켜서 국민들 앞에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고 당연히 입지를 강화시키라는 거는 이거는 중학교 정치 책에서도 아마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서 뭐 할 겁니까?
대표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대표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했다라고 표현보다는 뭐를 몰라도 정말 모르고 있는. 이래 되면은 안철수 대표 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궁금해요. 왜 남아있는지. 지금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까? 예. 뭐, 심지어 이수봉 보좌관까지도 나갔다. 그것도 낙마했잖아요. 그리고 떠났어요. 지금 그래서 의원실에 있는 사람들도 2명인가가 사표냈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어요. 이수봉 보좌관이 지금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아무튼 당에 들어가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 못하면서 이번 판은 김한길 대표가 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설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김한길 대표가 나한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싶었지만은 당신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뒤늦게 깨달은 거 그나마 다행입니다. 글쎄요. 참 행동이 빨라요. 근데 이게 자, 기동민 씨도 굉장히 당혹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에이, 이 또 신 교수님 또 왜 이러세요? 기동민 지금 정무부 시장 입장에서는 네. 아니 기동민 전 정무부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른바 이틀만 버티면 돼요. 예. 왜냐하니까 이번 목금 후보 등록이 아닙니까? 지금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도 보니까 벌써 하루 이틀 3일 갈수록 톤이 다운되더라고요. 목소리 한 근데 다운돼. 그게 또 궁금해요. 왜 다운이 될까? 아니 어저께 새벽에 둘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기동민하고 지금 허동준 두 사람이 친구야. 요즘 뭐 친구의 유행이 뜨다마는. 친구는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3살 차이다. 아니 그래도 그저 같은 뭐 둘 다 한 사람은 우리 중앙대 친구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중앙대 총학생회장 한 사람은 성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예. 이른바 민평련 예.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이 주도하는 민평련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예. 요즘 보니까 이 강서구 김영식 시의원 때문에 하나 요즘 유행한 말 있죠. 친구야, 너 입만 담으면 맞아요. 입 담으면 된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지금 허동준, 기동민 둘이 만난 거예요. 근데 계속 뭐 사실 지금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지만 갈수록 톤이 다운되고 또 기동민 입장에서는 지금 486이 또 둘로 쪼개져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내 보니까 조금 기동민 쪽하고 같이 움직였던 선수들은 좀 일단 침묵 모드로 들어갔고 아직 이제 오영식 시당위원장은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광주 광산에서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당에서 심사까지 마친 사람을 갖다 이런 식으로 갖다 뽑아서 내리꽂는 게 이 전략 공천이냐. 이건 당 지도부가 이건 너무 독재, 폐쇄적으로 너무 독선적으로 아니 그래서 하는 거 아니냐. 기동민 전 부시장이 출마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저는 할 거로 봐요. 이틀 동안 지킨다면. 그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시면 됩니까? 그러네. 정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 아침 방송이. 박사님이 굉장히 일치월장을 하세요. 유머 감각이. 대단하시고. 조금 웃겼죠. 그럼요. 좋았어요. 계속 웃겼어요. 오늘. 네. 하세요, 이제. 저는요, 예. 기동민 전 부시장이 출마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맞죠. 출마하지 않아야 됩니다. 명문적으로는 그게 맞죠? 명분적으로 실리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판에 가가지고 기동민 전 부시장은 지금 광주에 사무실 차려놨습니다. 아직 동작 안 왔습니다. 네. 동작을의 유권자들을 바보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간단한 적이 아닙니다. 여기 와가지고 저 광주에서 밀려가지고요 서울에 왔는데요. 광주에서 밀려 뽑혀온 거지. 밀려온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고 아니 뽑혀오면은 그럼 왜 지금 고민합니까? 밀린 거지 거기서 밀려가지고 서울에 오는 거죠. 광주는 공시만 받으면 당선인데. 광주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 준다고요? 잠깐만. 광주 말씀하시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데 일부에서 이런 분석이 있어요. 자, 기동민 위원장 뽑아왔죠. 동작으로 뽑아도 밀려왔든. 그 다음에 천정배 전 장관 못 나오게 하죠. 아웃됐죠. 그러면은 여기 전략공천하겠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 분석에 의하면 안철수 대표 측에서 광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윤자현 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맞바꾸는 어떤 서울 동작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하수의 정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수의 정치. 이 아침 방송만 들어도 네. 그게 얼마나 하수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광주 시민들이 광주 시장도 전략공천 했는데 근데 광주 시장 뽑아줬잖아요. 거기를 뽑아준 거죠. 거기를 뽑아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또 뽑아주시죠.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번에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네. 아닌 거예요. 거기는 전략공천학교는 경선을 가는 거예요. 거기는 경선을 가는 것이고 아니면 공천하지 않든지. 왜 광주는 텃밭이니까. 네. 광주 시민들의 정서를 그렇게 모릅니까? 여기 만약에 또 전략공천 해버리면은 무소속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소속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치 하수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유능한 사람을 빼가지고 동작을 왔다.
이건 더 하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동민 전 부시장이 안다고 얘기하면은 저는 당의 명령에 따라서 동작을 가겠습니다. 동작 국민 여러분 제가 뽑혔으니까 이거 보여주십시오. 정말 그런 식으로 쇼하지 마십시오. 제가 근데 우리 박 박사님 말씀대로 사실 정치는 명분이 참 중요해서 명분대로 하면 기동민 부시장이 안 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제 기동민 지금 침묵 지키고 있잖아 하루 이틀. 그리고 지금 내건 이야기가 뭐니까 20년 뭐 친분 20년 우정 이런 얘기하니까 주승용 사무총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20년 우정 얘기하는 건 해당행위다 그랬어요. 그 받아들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일단 이른바 당 지도부가 보면 공깃도를 돌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시대에 역행하는 바람인데 요새 의리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얘기하는데 저는 보면 기동민 부시장도 벌써 만약에 제가 안 받을 거라면 딱 잘라서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침묵 모드로 나흘을 갖다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내일까지 버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모레 정도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기동민으로 갈 겁니다.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아까 거기서 우리 박 박사 말씀하시는 명분에서 너무 약한 거예요. 박 박사님은 명분과 당위론과 현실을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얘기고. 지금 이제 황 의원님은 이제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새누리당에서 정말로 괜찮은 인물을 발탁을 해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를 동반퇴진시키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입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박 박사님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 지금 못 뽑잖아요. 지금 보면 김문수밖에 대안이 없다 그러다가 김문수 안 받으니까 나경원. 이제 사실은 김문수 나경원 두 사람이 대안이었다 그러다가 요즘도 김영렬 얘기 나오고 요즘 뭐 방송 종편에 앵커까지 입이 좀 여론수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도 우왕좌왕하고 새누리당의 몇몇 이런 당직자들이 그분 종편에 계셨던 분이 예전에 동작 쪽에 그렇죠. 한 5, 6년 전에 나왔었어요 한번. 하수의 싸움에 참 한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정치가 지금 국민들을 못 따라와요. 진짜 하수의 싸움입니다. 근데요, 방송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출마하셔야지. 하다가 곧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마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출마 안 할 겁니다. 근데 또 저희 보면 새정치연합의 최명길 MBC 부국장 같은 경우도 바로 내일 물론 법적으로 잘못된 건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이게 보궐선거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 총선이나 뭐 대선 같은 경우는 뭐 90일 전인가 내규예요. 그런데 이것도 뭐 최명길 부국장도 참 모양 안 좋죠. 아니 근데 어쨌든 방송 좀 쉬었다가 나가셔야지. 이거는 그 몸도 이렇게 만들고 좀 그렇게 나가셔야지. 그거는 시청자나 애청자분들이 향한 기본적인 도리가 예의죠. 그럼요. 좀 그건 그런데. 그리고요 또 하나. 그 새바위가 출범을 했어요. 새누리당을 바꾸는 위원회인가? 뭐 이게 약자가 새바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이준석 위원장 아주 젊은 친구가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위병이라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바꾸지 못하는 당을 1년 반 만에 자신이 약속했던 걸 대부분 다 포기하고 그러는데 이준석 위원장이 뭐를 바꿉니까?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뭐가 있죠? 한 가지도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없어요. 당연히 홍위병이 그러나 정말로 새누리당에서 이번 전당대 7.3 재보선 이후에 다음 총선 대선까지 생각해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 지도부가 이 새바위에서 나는 안을 최소한 반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을 바보로 만들지 않으면 이 정당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 남북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20대에 꼬마가 하면서 바보를 만들면은 이 정당은 정말 통째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준석 위원장 그 친구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똑똑하고. 근데 이제 요새 얘기하는 걸 보면 좀 헷갈려서 그렇지. 헷갈려요? 네. 좀 헷갈리는 친구. 근데 이준석 한번 만나면 내가 좀 따지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을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요즘 20대에서 인기가 폭락했다 새누리당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2년 전에 당시 손수조 이준석 갖고 조금 뭐랄까 좀 분장하듯이 이번에도 또 이준석 한 1년 반 동안 사실상 팽기 쳐놨잖아요. 글쎄요. 대선 이후에 다시 1년 이상. 가까운 친구예요. 1년 이상 팽기 쳐놨어요. 팽기 쳐놨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새바위, 새누리당을 갖다 바꾸는 위원회, 혁신 이야기하는데 또 이준석 위원장 되자마자 당 지도부 뽑는데도 인사청문회 합시다. 그게 지금 한 가지 얘기했죠. 근데 저는 이준석 29인데요. 이준석 위원장이 과연 20대 일반적 정서하고 맞는가 하는 거를 새누리당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니까 이게 또 새로운 시각이 왜냐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20대 대표로 왔습니까? 20대 대표로 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래요? 아니, 근데 20대 대표로 왔다는 게. 당의 혁신의 기조로서 젊은 감각을 당에서 그러니까. 반영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분은 20대 대표가, 그러니까 30대 대표는 누굽니까? 30대 대표는 하죠. 뭐, 홍보를 하지 마시고. 근데 30대 대표인데, 과연 이준석이란 이른바 우리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스펙이 과연 평균 30대, 우리 고통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혼돈 속에 빠져 있는 30대하고 맞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하버드대학 나왔다는 것 그건데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좀 새누리당이 흔히 이야기해서 이게 조금 보면 번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것이 근데 아닌가. 이준석 위원장이 그 젊은 친구가 전 굉장히 높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정치 감각이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같이 방송을 해보셨잖아요. 예, 저도 그럼요. 뭐 수차례 세웠습니다만,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네, 감각이 있어요. 저는 이거 방송에서 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럼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한번이라도 말해보세요. 괜찮은 친구인데, 다만, 이준석 위원장이 제시하는 계획안을 새누리당이 받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전무하죠. 아니, 요새 조금 발언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요. 그런 점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머리를 너무 돌린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앞서가는 건 안 측면이 좋아요. 있어요. 너무 앞서가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빼더라도, 이준석 위원장을 발탁해서 당을 바꾸겠다라는 의지 취지만큼은 저는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새누리당이 옳다고 봅니다. 바꿔야 되죠. 새정치민주라면 그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건 저 새누리당과 새정치 민주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정말로 이 새바위가 돼서 당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준석 위원장을 정말 바보로 만들고 홍위병을 끝낼 것인가는 한번 지켜볼 대목이지. 저는 홍위병조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잠깐 뭐랄까 분장하는 거 있죠. 네. 조금 이게 점 가리기 위해서 메이크업하는 거. 메이크업하는 정도로 지금 이준석 같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새누리당의 어떤 진정성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그렇다고 거예요. 하더라도 예. 이 새바위를 끌어서 이준석 위원장을 발탁한 것 자체는 높게 평가를 해줍시다. 그건 맞는 것 근데 그 같아요. 메이크업이 성공을 하면 그 젊은 친구니까 괜찮죠. 화장품 회사를 하나 차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메이크업이 보면 이 보편적 메이크업이야지 톡 튀는 메이크업이란 말이에요. 이준석 메이크업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좀 새누리당의 번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스모키 아니, 새누리당이 많이 거. 튀어야 돼요. 새누리당 자체가 많이 튀어야 된다고. 대충 분양해가지고는 이 화장품 안 맞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대폭 튀어야 될 텐데. 화장하려면 좀 중간에 맞게 보편적 화장을 해야지 톡 튀는 화장 그거 안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머리 빼죽하게 올려서 홍대 근처 어정어정하면 그게 어울리겠어요? 예, 어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황 의원님은 지금 저 정도 모습이 좋아요. 그러니까 긴장 안 하셔도 괜찮고, 새누리당은 대폭 화장을 해야 할, 분장을 해야 할, 변신을 해야 할 정당이기 때문에. 화장하셨어요. 아니, 그 정도는 괜찮다는 보이는 겁니다. 라디오라면 금방 할 텐데. 아이, 참.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을 불러서 당을 바꾸겠다라는 취지만큼은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왜?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이준석 위원장을 반 정도라도 그 안을 받아줘서 당을 혁신한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새누리당의 엄청난 동력이고, 그렇지 않고 방금 황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장 정도 만 칠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정말 바보를 만든다고 얘기하면 이 정당은 앞으로 또 다른 혁신의 길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약간 남겨두고 필요가 근데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새누리당의 실세들이 과연 진정으로 어느 정도 힘을 이준석한테 실어주느냐.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가장 그게 결정적인 게 보세요. 이제 아니겠어요? 7.14 전당대회 때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아까 이인재 의원이 바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바꿀 거면 좀만 기다렸다가 새로운 바로 사람이 구성된 다음에 하지. 바로 그거예요. 이인재 의원이 이걸 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윤상현 사무총장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시한부 사무총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새로 구성되고 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이 그야말로 중하위 당직자 다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지금 갖다가 한 달도 안 될 그런 걸 정해놓고 맞아. 730용이라니까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사무총장이었거든요. 저 자꾸 당대표라고 헷갈려요. 예. 당 총재요? 재밌습니다. 아니에요. 그 위트는 재밌습니다. 예, 그거 말 잘했죠. 이거는 재밌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탁 찔렀어요. 예, 그거는 괜찮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골라주시죠. 네. 갑자기 한참 하다가 베스트 워스트니 저 워스트요? 워스트 뭐 원하시는 쪽으로 그냥. 저는 좀 워스트를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저는 안철수 대표를 워스트로 뽑았어요. 아, 워스트. 뭐 그 이야기는 앞서 얘기한 대로 예. 뭐랄까 너무 보니까 뭐 정치 아마추어라서 그런지 원모 심리가 아니, 깊어서 그런지 몰라요. 아마추어면은요, 의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보통. 이게 머리가 깨져더라도 의리를 지키는 게 아마추어인데. 요즘 그것도 아닌 것 의리가 같아요. 대세인데 예. 그야말로 다 떠나고 그 주위 사람이 머리가 깨지는 게. 아니 근데 문제는 이거 있죠.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독불 장군 미래 없다.
정치는 여럿이 하는 겁니다. 워스트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는 사실상 가장 아픈 사람을 얘기를 했어야죠.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안철수 대표를 해야 되지. 그게 워스트예요.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아세요? 상황을 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그럼 바빴어요, 워스트. 저는 워스트를 이제 MC까지 하셔. 조원진 새누리당 세월호 특히 간사. 왜요? 아시겠죠? 세월호 유족들한테 엄청 비판을 받고 있고, 예. 김광진 의원 사퇴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정 의원의 발언 하나 가지고 이 세월호 국정조사가 특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지나친 오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워스터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간사를 말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베스트 워스트 참여 안 하세요? 저는 안 해요. 안 해요? 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자, 베스트. 베스트는 저하고 박 박사님 1년 동안 하면서 우리 베스트 워스트 하면서 원칙이 있어요. 네. 외국 사람 하지 않기. 외국 사람 하지 않고. 이게 그 대원칙인데 이번만 한번 좀 깨보랍니다. 누구야? 펑리위원. 그동안 짜증스러웠던 지난주에 정말 속 보인다. 속 보이죠? 네. 펑리위원. 사실은 이왕이면 나 같으면 탕웨이를 하겠다. 아니, 저는 그 동의 못 하겠는데, 왜요? 평리위원이 하고 와서 뭘 했는데 이렇게 베스트 돌고 왔습니까? 아니, 탕웨이가 더 낫지 않아요? 탕웨이. 탕웨이부터 잠깐 정리가 탕웨이는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물어봤잖아요. 펑리위원. 펑리위원 보면은 나름대로 이번에 펑리위원으로 대변되는 소프트 외교에서 우리 한국과 중국 간에 그동안 뭐 혹자는 보면 이게 너무 지나치게 친중국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배려해주는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베스트를 뽑았어요. 아니, 당연한 거죠, 그러면. 외국의 정상의 부인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배려하는 것이지. 그 당연한 것이지. 그 무슨 베스트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가면 배려 안 합니까? 그러니까 베스트죠, 그때는. 자, 우리 저는 금태섭 전 대변인을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안철수 대표와 함께 2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마지막 회심의 작품으로 동작을 출마하는데 낙선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도권에 다른 지역으로 나가시라. 질문. 예, 나가시라. 예. 그랬더니 아닙니다. 완전히 안철수 대표를 떠났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떠나지 않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땅굴에 선 겁니다. 다른 지역에 나가는 것도 명분이 아닙니다. 동작 의뢰에 출마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은 이건 예의가 아니다. 저는 저지 아니다. 깨끗하게 딱 접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안 가는지 못 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새정치연합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마를 희망을 워낙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안 가겠다. 왜? 동작 의뢰라 신청을 여기를 이미 사무실 열었는데 딴 데는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 정도는 돼야 새로운 정치라든지 뭔가 좀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베스트로 근데 저는 저 금태섭 변호사가 가장 아픈 사람 같은데. 어쨌든 뭐 다 아프네. 저는 안 아파요.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GA SK텔레콤. 다시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이번 주 동안은 굉장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문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청문회에서 과연 어떠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도 장관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장관이 된 후에 잊어야 할지 이제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